이 이럴 때요? 물이 공사를 했는지 이상하게 부여는 물이 나오네. 그래서 뜨거운 물 한번 튀기려고. 들었을 때 10cm 높이로 들면 안 된다고요? 예? 예. 다완을 감상할 때 아, 지상으로부터 10cm. 그러니까 일본 애들은 무릎 딱 꿇고 허리 딱 굽이고 그제 바닥에서 눈높이가 딱, 아니고요? 예. 이 여섯 중에 어느 게 제일로 좋을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 이제 안목을 좀 얘하고 품. 이거. 그거야? 그건 골동품 같이 생겼다. 근데 이게 색이 유약색 아니잖아요. 그인가요? 아니야? 유약이에요. 유약이에요? 예. 그러면 다시 봐야 되겠는데. 이게 이제 장작가마의 응. 묘미예요. 요거 제일 비싼가? 아 낙지. 그럼 이것도 지금 유약 색깔이에요? 예. 그럼 유약 색깔 원래는 빨간 진사 진사. 진사 유약을 입혔는데 그럼 비싼 거지 이거. 예? 색깔이 나왔으니까. 이게 녹색이 나오고 막 이렇게 했으니까. 그런데 불의 화두에 따라서 그래. 빨간색은 싹 빠져나가고 푸른색만 남. 네. 푸른색 뭐 이제 여러 가지 색깔도 나온 거예요. 이게 요거도 똑같은 가마에서 나온 거예요. 똑같은 진사. 빨간 그럼 비싼 진사면 저걸 빨간 진사 거, 네. 빨간 항아리 네. 저 빨간색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럼 비싼 거예요 그러면 그거하고 이거하고. 이런 색이 나온 거예요. 그래? 너무 예쁘게 나왔다. 칠한 거. 그러면 근데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그 이제 만져나 보세요. 제일 비싼 거예요 이 친구가? 이런 다완들은 만들면 또 나오는데 저건 고려 때 만든 거예요. 고려 때. 이게 거의 1000년 가까이 되는 완전 골동. 예, 흑유. 아, 1000년이나. 굉장히 가볍죠. 네. 네. 예, 야들도 시간이 가면서 이제 가벼워져요. 맞췄어. 그래요? 맞췄어. 이제 이런 다완이 박물관급이야. 흙이 향 냄새가 나는. 가볍다. 이거 가격이 없어요. 가격이 없어. 그리고 이제 이건 가벼운 게 오래된 거예요? 예? 아니, 그것도 가벼운 거? 이 다완은 이제 오늘 이제 수업 중에 나올 건데 그 복건성 북쪽에 무이산 그 근교에 그 건안이라는 지방에서 검은 유약으로 흑유로 그랬네. 해서 그 이제 만든 다완이 이제 나중에 송나라 때 절강성 천목사에서 스님들이 복건성 다완을 갖다가 거기서 이제 말차를 뭐랄까 이제 해려먹고 그것을 일본 에이사이 선사가 북송의 유학을 갔다가 돌아오면서 1191년도에 천목사에서 만든 줄 알고 천목다완이라고 했어. 그래서 일본 말로 덴목구 다완. 그러면 다완 중에 가장 좋은 걸 이제 일본 사람들이 덴목구라고. 그런데 보시면은 검정 유약이 있으면서 토끼털처럼 뾰족뾰족하게 네. 이렇게 나와 요거?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가볍다. 그리고 이제 요게 우리나라 인간문화재 다완의 인간문화재가 딱 한 명이 있어요. 네, 네. 문경에 백산 김정옥이라는 그분이 3대에 걸쳐서 여자예요? 다완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백산 선생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같은 문경에 있는 그 천한봉, 도천 천한봉 선생인데 그 국가에서 인간문화재를 정할 때는 물론 도천 천한봉 선생이 훨씬 더 기술도 좋고 작품도 좋고 그러는데 역사성을 주기 위해서 3대째 이어오는 백산 김종옥 선생을 인간문화재로 이렇게 설정을 해요. 여자예요? 남자분이야.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지. 남자. 아니 다 남자요. 난 김정옥이라. 말씀을 들어서 알아. 직접 뵙지는 아, 않아도. 인간문화재. 백산 김정옥. 근데 이제 이 저것을 그릇을 만드는 뒤에 그 뭐랄까 저흰 죽처럼 생긴 진짜 유약에다가 가볍다. 죄를 잡고 전봉 이렇게 그저 빠뜨렸다가. 전것다 내요. 그래서 덤벙이라고 그래요. 아, 덤벙다완. 예.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일로 비싼 다완이 이 다완이에요. 도곡 정점교라고 이제 이 양반이 일본 사람들이 이 사람 다완만 이게 우리 도곡. 국보 누구라고요? 그 일본 이름이 누구라고요? 도곡 도곡. 정 정. 점 점. 교 아, 이름 점교. 예, 가지고 이제 일본 국보로 되어 있는 이걸 일본 국보로 돼 있어요? 우리나라 그 김해 옆에 세미골이라 있어요. 예. 그걸 한자로 오면은 우물정자, 집호자, 아, 정호 지방이에요. 그 세미골에서 만든 다완 해서 정호 다완이라고 하는데 일본 말로 이라보라고 그래. 근데 높이가 높다 해서 높을 고 이게 다른 것보다 훨씬 높잖아요. 고이라보라고 하는데 이 모양이 일본 국보로 지금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라보 중에 이 사람이 가장 흡사하게 그걸 재현한 거예요. 물론 천안봉 선생도 이걸 만들고 이제 그랬는데 이 사람이 그래도 제일로 흡사하게 만드는 거예요. 좀 무거워. 근데 너무 이쁘다. 컬러가 제일 나는 이뻐. 제일 좋아. 이 안에 5개 이렇게 점이 있는 그게 이거는 그것은- 최근이구나. 눈이라고 하는데 네. 가마가 그제 한 1m 조금 넘게 높인데 한 자석에 하나씩 놓고 꽂다가는 몇 개 못 꽂아요. 그래서 여러 개 꽂으려고 그제 늘어붙지 않는 이 흙을 같이 생긴 거. 그제 5개를 이렇게 해가지고 받침을. 계속 싼 거예요. 아, 그 짜오기구나. 쌓아서 이제 구워는 거예요. 근데 재수 좋으면 이렇게 몇 개가 이렇게 겹쳐서 이렇게 나오는데 다 그저 불온도가 적당히 잘 맞고 그러면 다 나오는데 그렇지 않으면 저것도 이렇게 다 늘어붙어 버려요. 깨져. 불이 너무 셌다든가 그러면 아, 5개 그 몇 개가 그냥 한 몸이라 가지고 이 옛날 도요타 가면 그런 것들이 많아요. 가지고 뭐 바짝 주저앉아 버려요. 그 이제 이 다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빨간 유약을 칠했는데 불행하게 주변에 소금 유약을 한 그제 그릇이 있었어. 그러니까 소금은 뭐랄까 온도가 높으면 튀잖아요. 소금이 그러니까 튀거든. 가지고 거기서 튀어가지고 이 잔해 물질들이 이렇게 막 섞어져 가지고 이렇게 투실투실하게 기상천외한 무양을 만든 거예요. 색깔. 근데 지금 올해 이제 80이신 권지암 가기 전에
그랬더니 지당 지당. 박부원 선생 작품인데 맞아 박보원. 그 양반이 평생 이런 다원을 처음 만든대. 근데 이 다원을 이 양반이 그저 안 팔라고 하는데 근데 제가 이제 그 몇 번을 얘기했거든요. 선생님 그 가마 열 때 저도 가서 한번 꺼내게 좀 연락 좀 하시라고 해가지고 며칠 날 가마 연다 이거예요. 가지고 딱 작업복 준비해가지고 왜냐면 기어 들어가야 되니까 이 가마가 이렇게 있으면은 세상에 한증막치고는 최고 좋은 것이 장작 가마. 네. 그래가지고 한증막도 할 겸 그래서 작업복을 입고 선생님 한 10분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그릇을 내야 되니까 오래를 못 버텨요. 이제 다리 절리고 막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한 10분 하다가 나오면 제가 또 들어가서 또 한 10분을 이렇게 하다 나오고. 그런데 딱 들었는데 손에 딱 잡히는 것이 야 이거 그릇이 예상치 않은 범상치 않은 그릇이야. 그래서 선생님한테 줘버리면 뺏기니까 밖에 이제 불빛에다가 살짝 비춰봐. 근데 막 이게 막 이거 색깔이 현나는 것이 아주 옆에다가 딱 꼴볼 쳐놓고 다른 거 싹 이게 들고 나올 때 갖고 와서 선생님 이건 제 겁니다. 제가 발견했으니까 선생님은 만들었지만은 제가 발견한 사람이 임자니까 먼저 찝은 사람 임자니까 이게 제 겁니다. 선생님이 받을 돈을 마음대로 부르셔. 그것만큼은 내가 양보할 테니까 돈 많이 받고 파십시오. 그거 하나 나왔어요? 그 색깔? 그렇게 없다니까 딱 이런 거 하나예요. 하나 나왔어요. 예, 이런 비슷한 것들이 저 맨 위에 한번 갖고 와봐. 있어 거기. 나 그지 그게 일본 사람 건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아니 그거 말고 저 맨 위에. 지당선이 거구나. 그 위에 색깔 비슷한 거. 똑같은 이제 주변에서 나온 건데 그도 같은 가마에서 나온 거. 예, 이 주변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은 몇 개 나왔는데 이건 딱 하나예요. 그게 얼뚝불뚝 하면서 예? 색깔이 변한 거. 그러죠. 이것도 예쁘다. 이뻐 이것도. 그것도 예쁜데 이게 더 자연미가 있어 저게. 약간. 이 다원만 해도 네. 이 대단히 좋은 다원이에요. 좀 투박하게 나를 좀. 나 이거 일본 건 줄 알았더니 지당 선생님 거구나. 얄쌍하지 예. 않고 투박해. 뭐야, 그때 200만 그때 원이잖아. 했던 다안이 이게 아니네. 다른 거였네. 약간 이런 형태였던 것 같은데 실습했던 거 지금 이거. 좀 오래됐어. 그게 저 한국다관 내가 아까 얘기한 것도 그렇게 변해서 온도에서 색깔이 푸르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딱 2개 가지고 오셨는데 내가 하나 가져간 거지. 그래서 그 지당생 거. 이게 이제 가격은 비싸도 이제 대대로 갖고 있으면 써보는 거 골동품이니까. 그러니까 장작가마 하는 사람들이 한번 요배에 나온 그 마력에 그제 하루 사로잡히면은 아, 가스가마 오면은 100개를 넣으면은 100개가 다 나와요. 예. 근데 이런 천변 만화에 이런 변화는 없는데 그래도 그것도 가마기 때문에 그제 유약의 변화는 있는데 장작가마에서만 이런 변화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장작가마 하시는 분들이 옛날에는 정말 이틀 밤낮을 한숨도 안 자고 장작을 뗐어요. 요즘 이제 뭐 하루도 안 떼고 그제 빨리 꺼내는데 그제 그 뭐야 그제 연속 불의 여신 정의 거기 보시면은 옛날에는 가마터에 여자가 오면은 네, 그래서 뭐지 그 부정 탄다고. 뭐 부정 탄다고 해가지고 여자를 그 못 오게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정의가 그러면은
내가 불 때서 그지 정탈. 굽는데 여자가 구워서 부정 타는지 안 타는지 한번 보자 해가지고 그러는데 다 잘 나와. 그때부터 이제 그게 여자들이 예? 가만. 없어졌다는데 근데 똑같은 유학에서도 이런 식으로 천변만화에 이렇게 이런 변화들이 생기는 이건 거예요. 또 그냥 컬러가 그냥 그러니까 이런 작품도 너무 멋있. 찾아볼 수가 없다. 그렇지. 그러네요. 지구상에 하나 오로지 하나예요. 색이 변해서 그런 색깔이 나온 거예요. 그러죠. 예. 그래서 그냥 거지. 신기해. 우리 염색하는 거랑 비슷해. 염색도 예? 염색하는 것도 그렇다고. 아 염색. 예. 예. 색깔이. 아무리 좋게 나올라 해도 응. 잘 안 나올 때가 있고 또 그냥 대충 해도 잘 나올 때가 있고 하나밖에 없는 거지. 저는 염색이 하나밖에 없어. 그렇지. 똑같은 색 낼 수가 없어. 멋있다. 아까 좀 그거 염색 그거 보여드려. 아까 조끼 염색 가져온 거. 너도 이거 학교에서 네가 염색한 거야? 이 다완이 참 우리나라 어머 너무 곱다. 이거 염색 형. 예. 와. 이쁘네. 천연 예쁘죠? 염색 하신 네, 거예요? 천연 염색. 이거 너무 예쁘다. 한국 십자색. 하나밖에 없는 거야. 예? 하나밖에 없다고요. 예. 이거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원장님 직접 연습하신 거예요? 네네. 예. 이거. 아이고 거기다가 이제 그래서 사인을 해야 되겠네. 그럼 거기 집에서 염색하시는 거야? 그래요? 여기 존경하는 사람 많아. 이 다완이 직접 배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천연 염색을. 한 20년 전에 인사동에 그때 우리나라 골동품이 그냥 뭐지 똥값일 때. 똥값이 그때 사셨어요? 왜냐면 막 이제 경기가 안 좋고 그러니까 그때 이런 물건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인사동 어린이집을 갔는데 딱 봤는데 이게 도저히 그냥 이 모양을 보세요. 이 모양. 그래서 한 번만. 현대인들이 이 모양을 삐뚤삐뚤한 걸 일부러 만들어요. 네. 그런데 보기 싫어서 정말로 눈뜨고는 못 봐줘. 이상해. 그런데 저건 이게 구우면서 불이 센 데와 약한데 서로 그릇이 밀고 당기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긴 그제 모양이거든요. 해가지고 이걸 그때 이제 뭐한 5천만 원 또 넘어가는 건데 그제 뭐지 자기가 형편이 어려워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가지고 나왔다면서 1,200만 원을 부르는데 이걸 안 사고는 못 배기겠더라고. 네. 그래서 이제 무조건 집에다 갖다 놓고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들통 나가지고 이제 조금 줬다고 이식직구를 했는데 이제지껏. 몇 년을 싸웠어요. 아 그럴 만하네요. 아니 조금 근데 줬다고 그때 했겠지. 1,200만 예? 원이면 지금 조금 이게 줬다고 얼마일까? 했겠지. 거짓말 안 했어요? 예? 거짓말 안 했냐고 조금 줬다고. 지금? 왜냐면 그 잘 사줬네요 그때. 우리 가게를 자주 오는 사람이 파는 거라 거짓말도 못해. 아 진짜로요? 예? 진짜로요? 진짜로 그럼 지금 이거 이게 얼마인데? 1억이 넘지. 지금 이제 박물관에서 보면은 네. 그제 가격이 없어요. 근데 왜 여기다 내놔요? 깨지면 어떡해라고. 아니 그제 감정가가 나요. 그래도 감정가. 뭐야 우리 식견을 위해서. 이제 네. 포다반에서만 이런 좋은 다원. 왜냐면은 이 말차 한 잔을 먹는데
그냥 아무 다원에다 먹는 것도 물론 그 의미가 있고 뜻이 있지만은 정말 좋은 그릇. 그래서 이제 일본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만든 것이 그지 20년 전 얘기인데 일본 앵화로 1000만 앵. 그럼 우리나라 돈 한 1억이 넘었어요 그때. 그런 작가들이 몇 명 있어요. 이거 그것도 하나에 1억. 근데 우리나라는 그때 이런 사람들이 전부 뭐 몇백만 원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도둑놈들이라고 이제 욕하고 막 그러는데 일본 사람들은 그 불의 여신 정에서 나오잖아요. 도요토 히데요시가 휘하 장군이 목숨을 걸고 성을 함락을 해서 전공을 세웠는데 그래서 이제 그 장군을 불러놓고 네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전하께서 들고 있는 그 다환 하나 주시면 그게 소원이라고. 그래서 이게 그 사람들은 이걸 그 입수를 하면은 물론 일기 쓰는 건 두 번째고 족보를 만들어요. 이걸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무슨 성을 함락한 그 대가로. 아무튼 전하가 갖고 있는 그걸 내가 입수를 했다. 해가지고 물려주는 사람한테 또 그것도 이제 해가지고 유명한 개는 개족보 있듯이 일본 사람들은 다완 족보가 있어요. 그 이제 일본 다완 책 있지. 예, 일본 사람들은 참 목숨 걸고 다완을 얻었기 때문에 몸에 품고 잔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소중하게 여긴 게 다완인데 우리는 80년대만 해도 천안봉 선생이라든가 그 우리나라 당대 최대가 그 사람들이 장사가 안 되니까 아이 누가 뭐 이제 차도 안 먹고 그러는데 차 끌어 누가 사가. 그러니까 스님들 오면은 그지 나 그릇 가져가요. 돈 얼마요? 그러면 그냥 조금만 적당히 놓고 가세요. 그러면 스님들이 알아서 조금 주고 온대. 그러던 것이 지금 천안봉선에까지 거의 몇백에서 좀 좋은 건 1000만 원이 넘어요. 그 옛날에 다 거의 공짜다시피 그냥 용돈이 동네나 줘라고 몇 푼 넣어주고 이게 몇 개씩 집어오고 그랬대. 이게 그 차 문화가 일본 놈들은 참 근 1000년간을 계승 발전해서 꾸준히 내려왔고 우리는 그동안에 우여곡절 속에 임진을 한 이후에 차 문화가 쇠퇴하고 조선 말기 때 다산 선생, 추사 김정희, 초이 의순 스님 그 몇 명의 실학자들이 우리 다도 뭐랄까 중흥운동을 했다가 다시 또 일본 아까 고려 다와이라는 게 이 이름 모양이야. 멋있다. 아까 이거 고려. 아주 여기 보면은 전부 누가 사서 누구한테 이거 다 그 족보가 다 나와요. 분장 같은데. 그래서 우리나라 그 도예가들이 이 책을 보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예. 일본 놈들이 우리가 이제 일본 놈들 그 뭐랄까 이제 욕은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 물건을 제대로 관리를 하고 보존한 놈들이 일본 놈들이에요. 우리 옛날에 개박으로 썼어. 진짜 그 연속곡도 나왔었어요. 어떤 일본 그 뭐지 골동품업자가 우리 한국의 그 뭐랄까 부잣집에 딱 가서 이제 옛날 이제 부잣집에 그 골동품이 많았잖아요. 대대로 물려오는 거. 그래가지고 이제 골동품을 사러 가는데 그 고양이 밥그릇이 이상하거든. 딱 보니까 이게 고양이 밥그릇이 너무 명품이야. 그러니까 이 일본인이 아예 고양이 사면 밥그릇 주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고향에 거는 그냥 가져가는데 저 밥그릇이 그 비싼 거라고. 알고 보니까 내가 너무 진짜 바보 같은 창피한 일을 했는데 이게 아까 당황도 막 이 줬어? 양반이 준 거는 아니고 그 꽃꽂이를 하고 그리고 깨지고 버리고 막 이랬더니 깨트려서 지금 보니까는 이만큼은 좀 좋은 건 아니지만 저기 있는 것만큼은 준 거. 지금 한두 개는 있는 것 같아. 요게 일본 국보 1호예요. 네, 대정호랑 해가지고 고2도. 네, 이 도곡 정경조 씨가 이 이도다완에 거의 흡사하게 그걸 보고 모방한 만들었다고요? 예, 요걸 모방한 거예요. 이제 이 책 놓고 이제 그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책들이 없었으면은 네.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들어도 우습게 만들었을 거야.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북송 때 여기 천목다완. 근데 기름방울이 서로 이렇게 엉킨 것처럼 생겼다 해서 기름유 물방울 적 유적 이제 천목이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일본 사람들이 국보 1호로 지정해 놨어요. 근데 왜냐면 이제 옛날부터 차를 가루를 내서 다선으로 곱게 저으면은 거품이 마치 흰 눈꽃처럼 생겼다 해서 설화라고 했는데 설화의 흰색과 다완의 검은색이 흑백 대비가 돼서 흰 거품이 훨씬 더 돋보여요. 그래서 건안에서 만든 건잔, 흑유 건잔이 이제 일본 사람들이 가장 뭐랄까 중시하는 찻잔이에요. 그 검정.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좋은 물건을 책으로만 보는 거하고 직접 내가 그제 눈으로 보고 거기다 차를 한 잔 해먹고 그게 이제 또 공부예요. 그 이상 왜냐면 이제 뭐 이제 다들 이게 뭐 말로 하면 돈 1,000만 원이 다 넘는 그지 이런 분들 것은 이분이 80년대에 돌아가셨거든요. 우리나라 근대 다완의 아버지요. 지순탁 선생이라고 일본 사람들이 이분 작품을 신처럼 모시는 게 이제 이분 작품인데 이분이 돌아가셔서 이미 절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유약들이 흘러내리면서 밑에 뭉쳐가지고 이렇게 일부러 온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이런 모양들이 나온 거예요. 그 이제 이 아까 그 유적 천목다완은 말 그대로 검은색에서 참 상상을 초월하는 희귀묘묘한 그런 색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그건 일본 국보로 정했는데 우리 이 정호다완은 요거 이제 현대 그 작가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잘 뽑은 거예요. 근데 그 정호다완은 옛날 그제 무심코 내가 이걸 그제 뭐랄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일부 학자들은 이 다완들이 옛날에 그제 절집에 부처님 공양으로는 공양 그릇으로 썼을 것이다 라는 그런 설이 있는데 그런 설보다는 그냥 서민들이 그제 뭐지 그제 국 먹고 밥 그릇 그제 막 쓰는 막 그릇 그러니까 그제 도예가들이 그제 임금이 쓰거나 그제 왕족들이 쓸 물건들은 관요라고 해가지고 여기 이천에 조금 더 들어가면은 그 분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서 궁중에 쓰는 모든
백자를 만들어서 이제 진공을 했는데 그 외에 이제 뭐랄까 이제 밥그릇도 있어야 되고 반찬 그릇도 있어야 되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그냥 서민들이 쓰는 것들은 그냥 잘 이 관유에서는요 임금이 딱 보고 야 이거 뭐 손이 조금 삐딱하다 하면 그냥 바로 그냥 모가지예요. 그래가 그냥 그저 웬만한 것들은 다 깨서 버렸어요. 그래서 관유가 이렇게 이제 국보가 이렇게 이제 그저 많은 그 작품들이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도공들이 임금이 트집 잡아서 모가지 나를까. 근데 서민들이 쓰는 것은 그냥 편안하게 무심결에서 다화를 만들었다 해서 일본 사람은 무자기 이제 장자가에겐 그 자연에 가장 가까운 그런 어떤 뭐랄까 그 예술품이다 해서 일본 사람들이 우리 정오다화는 최상으로 쳐요. 농축액이요? 차를 데려서 고약처럼 만든 거예요. 오. 차 고약이요. 차 고약. 고약. 파리처럼 차를. 근데 이건 70년대 만든 거예요. 찻잎을 찐 거예요. 응? 쪄서 만든 거예요. 녹차잎을 따서 네. 그제 가마솥에 넣고 네. 물 붓고 네. 차 100kg를 찻잎 100kg를 장작불을 떼서 고우는 거야. 고아서 옛날 우리 경옥고 곶듯이 그냥 계속 고아. 그러면 녹차잎을 100kg 넣으면은 이 다고가 한 5kg가 나와. 20분의 1을 줄여요. 근데 49일 동안을 계속 장작을 대야 돼. 고약이죠.
광주에서 먹은 맛하고 어떤가 비교 한번 해보세요. 이걸 금종에다가 싸서 네? 금종에다가 쌌더라고. 아, 금중에다가. 아, 이제 왜냐면 이제 요즘 만든 건 비싸게 바디아 쓰는데 금딱지로 싸야 좀. 진짜 금종 금으로 쌌. 근데 요즘 만든 것도 굉장히 비싸요. 비싸죠. 엄청나게 비싸요. 요즘 만든 것도. 말 그대로 뭐 이거 꽃감 빼먹듯이 먹는다고 하잖아요. 이제 다 먹고 나면 이제 없어. 조금밖에 안 남았던데. 예? 조금밖에 안 남았던데 아까 전에 보니까. 예. 걸륭 황제가 청나라 초기 때 80세 생일날 인도 총독이 그러니까 영국 총독이 90명을 데리고 축하 사절단을 와요. 거기에 하사품에 다고가 들어가요. 그래서 옛날부터 다고를 만들었는데 그저 최근에 와가지고는 49일 동안 이거 황제가 먹는 거라 이게 49일 동안 밤안 새고 이렇게 막 밤새고 이렇게 불 때는데 요즘 그 장작불 떼서 올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아니 가스불 때 틀어놓다해도 그것도 힘든데 49일 동안 불을 뗀다 해봐. 그게 보통 정성이냐고. 그래서 안 만든 지가 오래됐어요. 49일인 이유가 있나요? 응? 49일인 이유가 있어요. 날짜. 글쎄 뭐지 불교하고 관계가 77 그거지 49일 49제라고 하잖아요.
아마 지구상에 이 닭을 먹는 사람 몇 명 안 될 거예요. 영광입니다. 호강을. 저도 이거 옛날에 사놓은 거라 있지 지금은 살 수도 없어요. 호사. 호사를 먹는다. 우리 한약도 이런 향 비슷한 한약 있잖아요. 말 그대로 고향 먹는 것 같지. 맛있어요. 차 중에 이제 이런 차는 정말 특수한 차예요. 이게 중국 차문화사에서 당나라 중엽에는 유구 선생이 다경을 지면서 독립된 정신문화로 이제 태동이 되고 그걸 꽃을 피운 때가 송나라예요. 근데 그제 제가 항상 이제 그런 말씀 드리는데 위정자가 차를 좋아하면 그 나라가 차문화가 꽃이 피고 커피를 좋아하면은 그제 커피문화가 꽃이 피고 박정희처럼 술을 좋아하면 술문화가 꽃이 피고 근데 송나라 태조 조광윤이는 차를 말 그대로 광적으로 좋아해요. 태조가 광적으로 차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 아들도 좋아하고 손자도 좋아하고 대대손손이 황제들이 차를 가장 좋아하는 시기가 바로 송나라예요. 그래서 송나라 때 중국의 차 문화가 가장 뭐랄까 정수기가 이제 송나라예요. 그거 다 나와요. 동그랗게 쳤어요. 근데 이제 황제가 좋아하니까 아까도 이제 우리 이 관요 관요 이게 이제 진공을 할 때 임금이 야 뭐 이래 하면은 그냥 바로 그냥 그 모가지예요. 목숨 걸고. 그러니 이건 먹는 음식인데 황제가 먹을 음식인데 그 얼마나 신하들이 신경을 많이 쓰겠어. 실제로 정의라는 사람은 이 그 뭐랄까 이 틀에다가 용조각, 봉황조각을 해가지고 큰 그제 이제 당나라 때는 돈처럼 동글동글해 가지고 납작해 해서 가운데 상평 동보처럼 구멍을 뻥 뚫어 가지고 꿰매 깨 가지고 그걸 이제 그 보관했다가 하나씩 빼서 먹는데 송나라 때는 황제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틀에다가 용조각, 봉황조각을 해. 가지고 동글동글 둥글다 해서 둥글단 해서 송나라는 단차예요. 당나라 때는 돈전 그 엽전할 때 그래서 전차인데 송나라 때는 둥글게가 만들어서 둥글단해서 단차인데 거기다가 용조각, 봉황조각을 했다 해서 용봉단차인데 정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걸 틀을 크게 해가지고 왜냐면 그 멋있는 얘기지 좀 커야 뭐저 먹음직스럽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정의가 진급을 해요. 아 그게 야 이놈 참 이거 누가 만들었냐 정말 잘 만들었다. 황제가 그 기분이 좋으니까 야 그럼 승진시켜. 하면은 그냥 바로 승진되는 거야. 근데 그 정이 바로 그 다음에 북송 4대 가지고 하나가 이제 최양이라는 대철학가고 문장가고 서예가고 그 뭐랄까 그림 잘 그리고 그런 그 북송 4대가 중에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정의가 만든 그 큰 틀을 갖다가 쫙가르게 용봉 단차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막 이 조그만해 가지고 만들려고 하니 얼마나 또 저희 차입도 그 여린 입을 써야 되고 가지고 최양이가 만든 게 또 막 마치 그냥 그 황금가고 그 비근 그 비석에 그렇게 만드는데 제가 누차 말씀드렸는데 서로 경쟁을 해서 용봉 단차를 만들다 보니까 급기야는 뾰족 나온 싹을 따서 물속에다가 담그면은 껍데기가 불어서 벗겨지면 그 안에 들어있는 걸 그거에 따서 그걸 가지고 차를 만드느니 차 색깔이 눈을 이긴다 했어. 이길 승, 눈설, 승설 그제 그 뭐랄까 제 눈을 이기고 꿀맛이 난다 해서 그제 꿀밀자 그제 미룬자 그제 구름은자 밀은 그 단차라 해가지고 그런 차들까지 만들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황제 옛날부터 황제 하사품을 받으면요 살인 죄를 면해준다 했어요. 그제 중국 무협영화 보면은 이제 그 특히 그제 어디 그 아이고 양가장이라는 무협영화가 있거든요. 근데 그 할머니가 양씨 집안에 이제 그 뭐랄까 며느리 중에 제일 큰 이제 어머니인데 그 밑에 이제 양씨들 뭐랄까 아들들이 이제 장군인데 나라를 구하는 그 장군이에요. 그래서 나라를 구했다 가지고 그 황제가 이 어머니한테 이 뭐지 그 주장자를 황금으로 된 주장자를 하사를 해요. 그러면 사람을 잘못해서 죽이더라도 그 임금님 하사품을 받으면 그때 사형을 면제받아요. 그 정도까지 중요한 게 임금님 하사품인데 송나라 때는 가장 큰 예물이 차였어. 왜냐면 당시에 차가 황금값고 버금갈 정도로 비싸니까. 근데 또 특별히 황제가 먹는 차는 일반 다른 사람이 먹는 차하고 또 달라. 그래서 황제가 차를 하사로 하면은 말 그대로 가문의 영광이고 참 대대손손이 자랑이야. 그런데 구양수라는 사람이 송나라 때 20년간을 정부에 공직을 했는데 황제가 이 단차를 얼마나 아꼈냐면은 그 구양수는 그 송나라를 대표하는 우리로 말하면 큰 신하예요. 딱 하나 받았어. 하사. 그래서 송나라 때
차는 최상의 예물이라고 이제 그 서서히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송나라 때 이 뭐랄까 이제 대객지 예에서 차가 가장 귀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급기야 결혼식을 하는데 차로서 예식을 올린다 해서 석삼자, 차다자, 예돈예자 삼다례라는 그런 예법이 송나라 때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내려오는데 운남성 소수민족에서는 지금도 삼다례라는 예법으로 혼인을 올려요. 근데 우리나라도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이제 옛날에 연애고연이 없고 전부 이렇게 중매결혼이잖아. 매파가 이 집 왔다 저 집 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뭐랄까 뭐 이렇게 뭐 논다고 하잖아요. 뭐라고 그래 그걸 해가지고 서로 양쪽 집안에서 그 이제 의견이 맞아서 결혼이 허락이 되면 결정이 되면은 제일 먼저 남방 측에서 여자 집으로 찾아와요. 그래가지고 그 결혼을 신랑은 그 여자 집안에 신이 모시는 데가 신당. 제실에 가서 차례를 올리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그만큼 우리나라도 이 차로서 결혼을 하는 그런 것들이 많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결혼식에 구식 결혼식에요 헌다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요즘은 전부 술로 합한주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차로서 마음과 마음을 맺었다 해서 그지 서로 차를 나눠 먹는 그런 의식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술로 다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방과 여방이 결혼이 성랑이 되면은 남쪽에서 요즘 함이라고 하잖아요. 함사쇼고 저 동네방네 뭐 요장 치면서 물건 팔아먹으려고 하는데 옛날에는 그 안에 차가 들어가 있었어. 그래가지고 남방 측에서 여자 쪽에 물론 거기 비단도 있고 뭐 다른 예물도 있겠죠. 근데 그 안에 차를 보내요. 그래서 아래 여자 쪽에 왜냐면 옛날에는 요즘 이제 말 함부로 잘못하면 이제 큰일 나니까. 우리나라도 1950년대만 해도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그랬어요. 그래서 남자는 위에고 여자는 아래예요. 그래서 아래 하자를 썼어. 옛날 송나라 때는 하다래. 남방 측에서 여방 측으로 보내는 차를 예로에 갖춰서 보낸다 해서 함 속에 차를 넣어서 보내요. 그리고 이제 그 여자 쪽에서 결혼식을 거행하는 날 요즘처럼 술로 하는 게 아니라 차로 서로 합한주를 이렇게 나눠 마시면서 결혼을 정해서 정달이라고. 그리고 이제 결혼식이 끝나면은 요즘은 비행기 타고 신혼여행 가는데 옛날에는 남자가 여자 집에서 3일을 자요. 근데 이제 그때 합방 예를 올려. 근데 이제 연속극 보면 전부 술상들 하잖아. 그러면 우리 이거 창문 이렇게 뚫고 이렇게 쳐다보면 이제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옛날에는 차상이 들어요. 다과상이. 이게 술 먹고 저 취중에 저 이세 만들지 말고 맑은 정신에 그저 뭐랄까 이세를 만들라 해서 차와 과일을 넣어줬어요. 그래서 그걸 합해서 차로서 두 사람이 하나가 되라 해서 합다래라 해서 삼다래라는 전통이 송나라한테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도 운남성 소수민족에는 그게 지금도 내려오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제 유야무야 우리 임진을 한 뒤에 차가 없으니까 전부 술로 다 바뀌어 이제 그랬는데 그게 바로 이 차가 워낙 비싸고 귀하다 보니까 왜냐면 싸구려 차들 많이 있었거지. 근데 누구든지 비싸고 맛있는 차 먹고 싶지 싸구려 차 먹고 도 닦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말은 그저 다들 심신 수련하고 인격 도양한다 오지만 이거 이제 먹고 싶은 거 맛있는 거 먹고 싶지 싸구려 차 막 꺽꺽거려 그거 먹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 근데 워낙 이게 좋은 차는 비싸니까 예물로서의 최상의 예물이 바로 차였어요. 이제 그런 전통들이 지금까지도 중국이나 이제 대만 그 홍콩 같은 데는 명절날 최상의 선물이 차예요. 그게 바로 송나라 때 임금이 구양수한테 단차 하나 준 그런 예가 되면서 차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예다 해가지고 그런 이제 대객지혜로서 이제 발전했는데 한 2잔은 더 먹겠네. 응? 다 없어요. 아직 남았구나. 야, 누굴라고들 안 해요? 그제 황제 중에 북송 마지막 황제 휘종이라는 사람은 천성적으로 예술가예요. 그래서
송나라를 대표하는 화가야. 그리고 휴종체, 글씨체를 만든 황제고, 거기다가 차를 얼마나 좋아했냐면은 다관대론 해가지고 차 전문 서적을 쓸 정도까지 차를 좋아하는 황제예요. 그래가지고 이 황제는 그저 언젠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문인들 그리고 특히 예술인들을 좋아했고, 무인들은 찬밥, 왜냐면 대화가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이 황제라는 것은 국토도 지켜야 되고 또 경제도 일으켜야 되고 그제 정치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오로지 문화, 본인 스스로가 이 뭐랄까 예술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급기에 이제 뭐랄까 그 나라가 이제 망해가지고 골무로 이제 잡혀가서 죽는데, 그래가지고 송나라가 남쪽으로 내려와가지고 남영남 해서 남송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북송 270, 그 송나라 270년 대표는 다인 중에 하나가 그 유명한 당송 8대가, 당나라 4명, 송나라 4명에서 8대가 중에 이제 그 유명한 소동파라는 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송나라 때는 이 불교도 성했지만은 노장 철학의 도가가 굉장히 성했던 데가 송나라예요. 그래서 이제 이 도사들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저작거리에서 이렇게 막 아웅다웅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산속에 응거하면서 내 그 단전에 그 뭐랄까 단을 만들어 가지고 우화 등선하는 거예요. 구름 타고 신성이 되는 게 그 노장 그 도교의 가장 큰 수련 목적이었어요. 근데 역시 이 소동파도 도인이었어. 그러다가 그림 잘 그려, 붓글씨 잘 써, 유명한 철학자, 정치가이자 워낙 사람이 똑똑하니까, 우리나라도 추사처럼 똑똑한 사람들은 바람 잘 날이 없잖아요. 똑같아요. 이제 소동파도 워낙 사람이 바른 말을 잘하고 똑똑하고 그러니까 간신배들이 소동파는 어떻게든 간에 막 모함을 해가지고 평생을 하관 말직으로 강남으로 돌면서 거기에서 이제 여생을 마치는데, 만약에 소동파가 내가 이렇게 똑똑한데 이놈들이 나를 못 알아보고 해가지고 반란이 이렇게 그러면은 오늘날의 소동파가 안 나왔어.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걸 전혀 개의치 않고, 소동파가 관직을 갖고 있던 강남 일대의 그 지방들이 전부 명차들이 나오는 산지예요. 그래서 유명한 그 물을 찾아다니고, 그리고 유명한 명차를 가지고 평생을 이 다인으로 이렇게 만족하면서 말 그대로 사막 속의 오아시스처럼 차를 그 사람의 평생을 살아가는 하나의 그 버팀목으로 이제 삼으면서 송나라를 대표하는 이제 그 다인이 되는데,
자, 이제 한 잔 먹고 실습을 하겠습니다.